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이기는 협상의 기술 100일까지 시작합니다. 업무에 관계된 모든 일에는 협상이 필요하다. 이는 개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협상을 잘해서 언제나 위닝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협상 결과에 따라 사람들 간의 관계가 강화되기도 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서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유능한 협상가가 되기 위한 방법. 일각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4가지 결과를 이해해야 한다. 2. 시간, 정보, 권력 간의 관계를 이해한다. 3.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질문을 던진다. 4.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말 뿐만 아니라 제스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5. 협상할 때 어떻게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 궁리한다. 6. 각기 다른 협상 전략 스타일을 이해한다. 7. 협상에 임할 때마다 철저한 준비를 한다. 협상은 다음 4가지 결과만을 낳는다. 1. 루즈루즈 협상을 한 쌍방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상황. 2. 윈루즈 한쪽은 뭔가 얻었지만 다른 쪽은 그만큼 잃는 경우. 3. 윈인 협상 쌍방이 모두 결과에 만족하는 경우. 4. 헛수고 긍정적인 결과도 부정적인 결과도 없는 경우. 내가 임하는 모든 협상마다 윈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윈인 상황은 협상 쌍방이 자신이 투자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경우 발생한다. 대개 쌍방은 가능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적당한 소득을 얻게 되면 만족하게 된다. 윈인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쌍방이 다음에도 협상을 하길 원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윈인 상황을 낳기 위해서는 1. 협상의 이슈를 단 한 가지로 정하는 것을 피한다. 이런 식의 1차원적 협상으로는 결코 윈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없다. 실제로 이는 성공의 기준으로 가격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배달 시기, 융자, 교육훈련, 고객 지원, 애프터 서비스, 보증 등 추가적 서비스 제공 여부까지 감안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상에서 많은 이슈를 논의할수록 윈윈 상황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2. 협상 상대방은 나와는 다른 요구와 스타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따라서 협상에 임할 때는 내가 얻는 만큼 상대방은 잃을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그런 대신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여 쌍방이 모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3. 협상 상대의 요구가 무엇인지 미리 알고 있다고 쉽게 생각해선 안 된다. 매번 협상에 임할 때는 새로운 영역을 탐구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협상에 대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발견하는 기회로 생각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서로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상에서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 필요하다. 1. 누군가가 그게 당신이 팔 수 있는 최저가격인가? 라고 묻는다면 이 모델에 대해서는 그게 최저가격이지만 다른 모델도 있다는 식으로 대답한다. 2. 누군가가 프리젠테이션에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할 경우 그 전문가와 견해를 달리하는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응수한다. 4만 개의 6,000달러를 지불하는 대신에 2개의 1만 달러를 내겠다고 제안할 경우 왜 1만 달러가 그렇게 중요한지 물어보고 가격이 더 저렴한 다른 제품을 소개해준다. 4. 너무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질문을 해올 경우 그 질문을 좀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다시 바꾸거나 그렇다 아니다 식으로 바꾼다. 5. 협상 처음부터 상대방이 가격 인하를 요구할 경우 얼떨결에 양보해준 것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약간의 가격 인하만을 해주면서 생색을 낸다. 6. 상대방이 거래의 장단점을 꼼꼼하게 따지는 경우 그런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각 주장마다 사실의 진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한다. 7. 상대방이 판매 가격과 원매 가격의 중간에서 가격 협상을 하자고 나설 경우 언제나 높은 가격부터 시작하여 계산을 한다. 8. 잠재 고객이 영업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줄곧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경우 대화를 풀어나가기 위해 일반적인 질문을 해나간다. 9. 상대방이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싫다고만 했을 경우 다른 옵션을 생각해볼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다. 10. 상대방이 펄쩍 뛰며 말도 안 되는 이라고 했을 경우 서둘러 양보를 해주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놀라냐고 침착하게 묻는다. 11. 상대방이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해
상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대답할 경우 협상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다. 12. 협상 상대가 두 사람일 경우 한 사람은 악당 노릇을 하고 다른 사람은 선량한 사람 역할을 하는 경우 내 편으로 한 사람을 끌어들여 그런 전술에 맞대응한다. 13. 상대방이 이 조건은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할 경우 상대방이 무슨 속셈으로 그러는지 떠보기 위해 일반적인 질문을 던져가며 대화를 유도한다. 14. 상대방이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과 수치를 인용하며 자신의 주장을 늘어놓을 경우 그런 주장의 진위 여부를 묻거나 나도 내 나름의 사실과 수치를 인용한다. 어떤 협상에서든 가장 중요한 3개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3. 권력이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들 요소 간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해할 수 있다면 협상에서 언제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각 요소를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간. 회합을 갖기 전에 사전 준비를 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어떤 협상에서든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불가결의 과정이다. 대부분 협상은 일회성 회합으로 끝나기보다는 그 전부터 계속되어 온 과정의 일부일 경우가 더 많다.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 시간상의 촉박함이나 정해진 기일 때문에 협상, 쌍방 가운데 한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협상에서 시간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려면 참을성이 있어야 하며 적당한 순간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끈기가 있어야 하고 한번 시도했다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빠른 행보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데드라인은 언제나 미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상대방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갖고 있는지 파악한다. 각 협상의 속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 협상에서 모든 결과의 80%가 마지막 시간 20% 동안에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이는 행동할 시간까지 기다리는 동안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초보 협상가들은 이를 지키지 못하고 시간이 촉박해짐에 따라 참을성을 잃게 된다. 반면 경험이 많은 베테랑 협상가들은 모든 것이 협상 가능하다는 사실을 체득하고 있어서 데드라인조차도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이런 정보를 내게 유리하게 활용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 2. 정보.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쪽이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것이 협상의 일반적인 법칙이다. 이 사실을 내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협상을 하기 전에 미리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정보를 수집해야 할지 상대방과 대면한 다음에야 깨닫게 된다면 결국 협상에서 질 수밖에 없다. 협상에 임하기 전에 언제나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알아둬야 한다. 3. 권력. 권력은 협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권력은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며 다만 권력이 남용될 경우에만 문제가 될 뿐이다. 권력은 조직 내 지위나 특정 분야에 대한 많은 경험, 개인의 카리스마에서 나올 수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 권력을 협상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려면 협상의 한쪽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 이는 협상 쌍방이 비슷하게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협상에 임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권력을 내세울 때는 실제 권력보다는 권력을 갖고 있는 허세가 더 중요한 법이다. 따라서 내가 실제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실제 협상에 임하기 전까지는 내가 얼마만큼의 권력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들 협상 상대방은 내게 협조적일 수 있다. 시도하는 데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다만 얻을 것만이 있을 뿐이다. 권력관계는 항상 변하는 것이므로 과거에 누가 많은 권력을 갖고 있었다고 해서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실제로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내가 얼마만큼의 권력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남용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15. 협상을 한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양보해주기를 요구한다. 양보를 해줄 때마다 그 대가로서 상대방에게 뭔가 얻어낸다.
16. 상대방이 결정을 내리는데 지연작전을 펴면서 내 눈치를 본다. 최후 통첩을 내놓고 협상이 결렬되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 17. 상대방이 협상에서 뭔가 덤을 달라고 요구한다. 그 덤의 대가로 뭔가를 얻어내지 않는 한 그런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 18. 협상의 기본 원칙을 미리 정해놓도록 상대방이 요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협상의 기본 원칙이 건설적일 경우에만 여기에 응한다. 19. 협상의 최후 목표가 계속해서 바뀔 경우 원래의 협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설 경우에만 목표를 바꾸는 것에 동의한다. 20. 상대방이 가장 중요한 이슈를 마지막에 논의하려고 할 경우 가장 중요한 이슈를 먼저 협상하려고 고집하고 그 다음 다른 이슈를 논한다. 21. 도저히 의견 일치를 볼 수 없는 한 가지 이슈가 존재하는 경우 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협상 초기에 일단 제외해 놓는다. 22. 상대방이 일정한 물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을 넣겠다고 고집하는 경우 당장에 안 된다고 거절을 하든지 아니면 쌍방의 윈윈 상황에 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23. 상대방이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이슈를 꺼내놓는데 망설일 경우 거래를 완결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옵션을 계속 내놓는다. 24. 상대방이 장기 애프터 서비스 플랜 같은 추가 조건을 계속 내놓을 경우 제품에 문제가 없다면 왜 그런 추가 조건이 필요한지 이유를 묻는다. 25. 상대방이 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자꾸 꺼내놓을 경우 협상 쌍방이 미래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고 제안한다. 26. 상대방이 과거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실수를 시인하는 경우 이런 실수가 장래에 또 일어날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을 넣도록 한다. 27. 자꾸 다른 질문을 던져서 중대한 약속을 피하는 경우 상대방의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좀 더 확실한 질문을 계속 던진다. 28. 상대방이 협상 가운데 터무니없는 얘기를 늘어놓는 경우 그런 허세 부리기를 중지하도록 종용하고 중요한 이슈에 초점을 맞추라고 요구한다. 윈윈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은 협상 상대방의 동기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상대방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주에 깊게 들어야 한다. 협상을 할 경우 상대방에게 가능한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하는가는 질문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하다. 적절한 질문을 던질 수 있으려면 1. 질문의 명확한 목표를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한다. 가능하면 질문의 논리적 순서를 따르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할 경우 그냥 시간을 때우는 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주도하고 논의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2. 상대방의 스타일을 미리 파악하고 여기에 맞춰 대화를 진행한다. 즉 상대방이 협상 처음부터 본론에 들어가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로 뜸을 들이는 스타일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일반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 초점을 좁혀 나간다. 처음부터 세부 사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방법이 더 낫다. 4. 타이밍 감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 분위기 파악에 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다이어트를 화제로 삼는다면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과거의 일들을 근거로 하여 얘기를 풀어나간다. 사전 정보를 많이 갖고 있을수록 내가 던지는 질문은 점차 초점을 좁혀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6. 항상 공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질문을 할 때는 항상 허락을 받는다. 상대방이 그런 허락을 한 다음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마음을 터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7. 상대방의 대답을 빠짐없이 듣도록 한다. 상대방이 대답을 생각하는 동안 초조해할 필요는 없다. 어떤 초보 협상가는 다음에 해야 할 질문을 생각하는데 너무 신경을 쓰는 나머지 그 전 질문에 대한 상대방의 대답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많다. 잠깐의 침묵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8. 필요하다면 메모를 한다. 나중에 어떤 합의를 이뤘는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메모를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메모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협상을 하는 동안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정보를 얻는다. 협상에서 더 일찍 언급되었던 것을 분류해둔다. 이해의 단계를 확인한다. 위임의 정도를 입증한다. 상대방의 행동 스타일을 결정한다.
참여를 고무시킨다. 신중하게 사고한다. 아이디어를 강화하고 구축한다. 계약을 다시 맺게 된다. 긴장 감소. 관계 구축. 29. 협상을 하는 상대방에게 뭔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경우 당신의 내 입장이라면 그런 요구에 어떻게 응하겠소? 라고 묻는다. 30. 상대방이 내가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경우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문제를 이해한다는 의사표현을 한 후 다음 이슈로 넘어간다. 31. 상대방이 과거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던 이슈를 계속 꺼내놓는다. 주어진 해결 방법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다. 32. 상대방이 엉뚱하거나 부차적인 이슈를 계속 늘어놓을 경우 그런 이슈도 중요하다고 인정하고 그 다음 더 중요한 이슈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구한다. 33.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본 다음 나중에 연락 주겠습니다 라고 말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 34. 상대방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상관없다고 나오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상기시켜준다. 35. 협상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지 잘 알 수 없을 경우 내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제안을 내놓고 거기서부터 협상을 개시한다. 36. 상대방이 먼저 제안을 꺼내놓길 망설이는 경우 사전 준비를 한 다음 내가 합리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제안을 내놓는다. 37.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할 때 단 한 가지 방법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3가지 옵션을 내놓는다. 38. 상대방이 결정 내려야 할 특정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경우 지금 당장의 계약은 하지만 실제 효력은 나중에 발생하는 조건의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다. 39. 상대방이 내 조건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협상을 끝내자고 나서는 경우 그런 협상의 허세 부리기를 그만두라고 요구한 다음 무시하고 협상을 계속해 나간다. 40. 상대방이 먼저 비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으며 내 의중을 떠보는 경우 그런 제안은 문제가 너무 많다고 말하고 왜 문제가 있는지 이유를 밝힌다. 41. 내가 지금 당장 서명을 할 경우 당신은 이렇게 하겠느냐? 식의 질문을 할 경우 내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그런 식의 제안에 동의한다. 42. 상대방이 배반당했다거나 기분이 상했다고 불평할 경우 왜 그런 느낌을 가졌는지 분명히 묻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맞장구를 쳐준다. 최고 능력을 갖춘 협상가는 남의 말을 듣는데도 능숙한 법이다. 이들은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제스처의 의도를 파악할 줄 안다. 이들은 또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의 배후에 있는 의도를 파악하는데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유능한 협상가는 말하는 것보다 상대의 의견을 청취할 때 더 많은 것을 얻는다. 그러나 뛰어난 청취 능력을 갖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력이 깊고 상대방과 교류를 하면서 정보를 얻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주의 깊게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상대방의 말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그 요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말하는 중에 어떤 제스처를 쓰는지 알아야 하고 상대방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으며 상대방의 말에 일일이 토를 달지 않아야 한다. 상호 교류를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능력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더 많은 대화를 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인을 위한 질문을 던져서 내가 들은 바를 분명하게 알린다. 상대방의 말을 다른 식으로 정리해서 말하면 자신의 청취 태도가 좋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 상대방의 말에 동감한다는 뜻의 표시를 자주 한다. 뛰어난 청취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정리하여 말하는데 능숙하다. 이런 습관이 별 의미 없는 문구 당신이 이렇게 말하려는 거죠? 라든가 제가 이해하기엔 당신의 말이 이런 얘기 같은데요. 등과 합쳐질 경우 대화는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커뮤니케이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접 면전에서 하는 협상에서 90%의 의미는 말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한다. 따라서 보통 30분에 걸친 협상에서 쌍방은 약 800개의 말 이외의 수단을 통한 메시지를 교환한다고 한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제스처 같은 말 이외의 의사전달 수단은 다음과 같다. 시선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이는 상대방이 뭔가 내게 숨기는 것이 있음을 암시한다. 머리가 한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을 경우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을 주에 깊게 듣고 있으며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몸이 내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경우 상대방이 내가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뭔가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조짐이다. 상대방 팔의 위치 팔이 벌어져 있다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인다는 자세이고 팔짱을 끼고 있다는 것은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손의 제스처 손바닥이 펴져 있을 때는 내 말에 동의한다는 것이고 손을 쥐었다 폈다 하거나 손을 목 뒤로 끼고 있으면 협상을 자기식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리의 위치 다리를 꼬고 있으면 부정적인 의미이고 다리를 꼬지 않고 있으면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말 이외의 의사전달 수단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그런 신호를 무의식적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말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도 제스처를 통해 자신의 진실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유능한 협상가는 상대방의 제스처를 끊임없이 살펴보며 그런 움직임에 따라 자신의 협상 전략을 계속 수정해 나간다. 43. 상대방이 협상의 중재자로서 제3자를 데리고 오는 경우 그 중재자가 과연 중립적인지 확인해보고 중재 역할을 하는데 따른 수수료가 얼마인지 묻는다. 44.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마음에 안 들 경우 소송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공정한 태도를 취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과도하게 나가면 이미 합의됐던 사항을 취소해버린다. 45. 상대방이 끈질기게 협상을 계속하자고 고집하는 경우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묻고 협상의 일부에 대해 무효 선언을 한다.